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은 제가 오전 10시에 서초동 법원에서 새누리당이 고발한 재판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했고 오늘 첫 공판인데요. 그래서 아침 8시 5분에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전철을 타고 오면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아주 폰이 뜨거워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 남부라고 하기는 정말 남사스럽고 쑥스럽고 쪽팔리는 뉴스인데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전격 경질됐습니다. 왜 경질됐을까? 바로 성폭행 의혹 때문이죠. 네, 오늘 그 부분을 상세하게 논평하는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일단요, 저 칼럼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기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블로그에 좋은 칼럼을 기고하는 I.M. 피터, 임명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임명도님이 밤새 어떤 신문도 오늘 아침 배달판에는 윤창중 경질 소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물론 이제 종이신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I.M. 피터님은 밤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포털에서 I.M. 피터를 검색하시면은 I.M. 피터님의 블로그가 나오고요. 그 블로그에 바로 윤창중 대변인 전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소개를 해드리지만요,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방문해서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5월 9일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LA 빌트모어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창중 대변인이 경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 대변인이 방미 수행 기간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수행단, 그것도 대변인이 경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전이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귀국한 뒤에 해외 순방에 대한 논공 행상 과정에서 경질되거나 교체되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현지에서 곧바로 경질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 소식과 함께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이 성추행 때문이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미시 USA라고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미국에 체류하는 임시 거주자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한 달 이상 중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미주 한인들,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미시 USA에 접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한다는데요. 미시 USA에 바로 그 글이 올라온 것이 일단 발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윤창중 대변인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미시 USA에 올라온 글은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중 대변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에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 교포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묻히지 않게 미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인턴을 했던 학생이라고 한다. 도와달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흠집내기가 아닙니다. 대변인 윤창중이 한 일입니다. 그것도 워싱턴 DC에서 공무 수행 중이에요. IP 캡처하셔도 되고요.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자님들 이 방에 계시죠?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오신 분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미시 USA에 올리면서 이거는 도저히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공론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 퍼진 주장과 그동안 취재진 사이에 놔둔 얘기를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재구성 들어갑니다. 윤창중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막바지 이틀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혹이 제기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 보면요, 그 사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뒤에 고개를 쑥 내밀고 있는 윤창중 대변인 사진이 보입니다. 그만큼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의 생각을 기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외부 언론들에게 전달해주는 제1차적인 소통 경로이기 때문이죠. 그런 대변인이 갑자기 이틀 동안 얼굴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웬일일까요? 윤창중 대변인 LA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자, 이제 날짜별로 한번 재구성을 해봅니다. 5월 7일에서 8일 새벽, 윤창중 대변인이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인턴 여직원과 술을 마심. 5월 8일 새벽, 윤창중 대변인이 인턴 여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성추행. 5월 8일 오전 6시, 현지 경찰 출동, 피해자 조사 후 윤창중 대변인 숙소로 복귀. 5월 8일 오후, 윤창중 대변인 혼자 워싱턴발 서울행 항공편으로 귀국. 5월 9일,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경질 긴급 브리핑.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미주 한인 사이에 퍼진 주장과 그리고 취재진 사이에 놔둔 이야기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윤창중 대변인이 칼럼을 올렸던 매체가 있습니다. 뉴데일리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매체인데요. 여기에 뉴벨리 데일리에 따른 여성 인턴, 즉 가이드 겸 통역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가이드 겸 통역의 일처리에 화를 냈던 윤창중은 가통과 기사를 데리고 술을 마심. 가통이라는 건 가이드 겸 통역을 줄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사가 돌아간 뒤 윤창중이 자신만을 다시 윤창중의 호텔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1차 성추행. 가통이 화를 내며 방을 나오자 자신을 윤창중이 다시 불러 2차 성추행 시도. 네. 물론 이거는 뭔가요? 뉴데일리? 예. 이런 처음 보는 매체의
따르는 것이라고 하네요. 뉴데일리는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현재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그 IMPT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현재 아침에 나오는 기사는 현지 경찰에서 조사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현재 윤창중 대변인이 인턴 여성과 술을 마신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과연 어떤 수준의 성추행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 조사만 하고 돌아간 점으로 미루어 아마 한간에 떠도는 성폭행까지는 아니고 술을 마시면서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성폭행이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은요, 미국의 블로그를 저도 봤는데 그게 뉴스를 옮겨 놓은 건지 정확하게 그건 안 봤는데, 여하튼 뉴스체로 된 그 영문 기사에 섹슈얼 헤러스먼트가 아니라 섹슈얼 어솔트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뭐 저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하는 그 들어봤더니 완전히 정통 종합 영어식 발음이더라고요. 아, 뭐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못합니다. 섹슈얼 헤러스먼트가 아니라 섹슈얼 어솔트. 그게 보통 이제 이 또 기사에 보면은,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요, grab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rab이라는 것은 뭐 불경스러운 단어인데요, 엉덩이를 만진다는 뜻입니다. 통상 섹슈얼 헤러스먼트, 즉 성추행이라는 단어는요, 직접 직접적인 성적 모욕을 가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뭐 터치를 한다든지,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위를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사를 쓴다든지, 이럴 때 보통 섹슈얼 헤러스먼트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강간에 준하는, 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일 때는 섹슈얼 어솔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섹슈얼 어솔트라는 말이 이제 여기저기서 발견이 됨으로써 이거 성폭행각 아니야? 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건 뭐 경찰이 수사를 하면 잘 알겠죠. 현재로서는 일반 언론에서는 성추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IMPT의 보도를 봅시다. 청와대와 윤창중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여성 인터넷 주장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여직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그저 일부 말실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받아 경질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말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이 윤창중 대변인이 뭐 아까 뭐라는 처음 들어보는 매체에 뭐 칼럼도 쓰고 문화일보에 주로 칼럼을 많이 쓴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뭐 문재인과 관련해서 뭐 무슨 뭐 정치적인 창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말실수? 지금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권에서도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야, 윤창중을 청와대 대변인하는 건 좀 쪽팔려 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런 온갖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윤창중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말실수 때문에 그를 경질했다? 일부 말실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받았다? 진노라는 것은 참 쓰기 적절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진노는요, 고귀한 사람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예. 박근혜가 열을 받아가지고 잘랐다?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피해 여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확실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월 8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었고, 대변인이 대통령 연설에 관여하지 않고 그날 귀국했다는 점이 그저 말실수 때문이라는 변명이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는 여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파견 나온 대사관 여성 인턴을 데리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미국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윤창중 대변인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그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빈의 수행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경찰은 윤창중 대변인을 돌려보냈고 아마 미국 경찰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사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네, 보통 이렇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고 그리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됐다고 보수신문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대서특필을 해댔습니까? 그 연설하는 날 대변인이 대통령 연설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날 귀국했다는 게 단지 말 실수를 해서 대통령의 진노를 받아서 귀국을 했다. 말 되는 얘기예요? 애들이란다. 국민들이 어린애인 줄 압니까?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는 여정에서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여성 인턴을 데리고 밤늦게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20대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윤창중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 경찰이 출동을 했다는 것은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윤창중 대변인을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것은 우리 아이언피터가 지적하다시피 아마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흥미진진합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조사는 물론이고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간 거죠. 성범죄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예외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까지 받고 있는 나라지만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 좀 엄격하죠. 우리보다는. 여하튼 이제 미국에 계속 있으면은 아무리 국빈 방문 중인 외국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 대변인을 할지라도 신고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요. 미국 시민권자의 신고를 그냥 캐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튀게 한 거죠. 결국은 도피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국빈 방문을 한 그리고 무기를 들떠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돈 많은 글로벌 호구 한국의 대통령 수행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 범죄인 인도 조약까지 덜먹이면서 한국으로 튀었는데 미국으로 불러오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걸 노려서 귀국 쉽게 얘기해서 도피를 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계속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여성이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청와대 본대와 움직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도피성 귀국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녀 또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는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전문성 갖춘 인물이라고 믿고 강행했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바로 이 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윤창중을 그리고 그 윤창중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강행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윤창중이 바로 자기 자신이 미국 가서 의회에 연설하는 날 그런 성추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대 망신을 당했다면 그래서 국격을 추락시켰다면 그 책임 윤창중이 당연히 물어야 되지만은 윤창중의 임명을 강행했던 온 나라가 반대하는데도 오로지 밀어붙였던 박근혜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죠.
단순히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다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 볼까요? 윤창중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놓고 문재인 측 여성 인권 유린 막장 사기쇼 치졸이라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 인권 유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여성 대통령의 측근이 오히려 여성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과거 그의 행동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과거조차 다 안고 가겠다고 외치며 그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서 후진국 독재국가 수행단이나 벌일 만한 일이 한국 대통령에게 일어났다는 점이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윤창중 대변인이요. 뉴데일리라고 하는 아까 처음 들어보는 그 매체에 올렸던 칼럼 리스트를 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근혜 일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다. 문재인의 나라, 정치적 청려가 활개치는 나라. 이게 윤창중이가 썼던 칼럼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7급 공무원으로 공채된 국정원의 엘리트 요원이 오피스텔에 숨어가지고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유머 사이트에 가서 문재인 씹는 글에 찬성이나 누르고 박근혜 씹는 글에는 반대 누르고 했던 그 일. 그래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들이닥치니까 문짱 구고 나오지 않았던 그 사건을 놓고 문재인 측 여성 인권 유린 막장 사기 쇼라고 하는 칼럼을 썼던 사람이 바로 윤창중입니다. 윤창중의 문재인 측 여성 인권 유린이라는 말에 맞장구를 쳤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시 후보 시절 그 여성의 인권 운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윤창중, 경질했으니까 이제 전 대변인이에요. 윤창중에 대한 기사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침에 나온 신문 보도 중에서 보수 신문의 보도를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조선일보 보던 것 같아요. 자, 박 대통령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는 조선일보의 온라인 기사입니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을 수행하던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에서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윤창중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새 정부 출범 73일 만이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변인이 방미 수행 기간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다. 또 정확한 경위는 주미 대서관을 통해 파악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공식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에게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박 대통령의 방미가 아주 잘 됐다는 국내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네, 참나. 에이구,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화가 나서 아주 그냥 골로 갈 지경일 겁니다. 이게 모든 성과를 한숨에 그냥 똥통으로 빠뜨리는 추문이거든요. 클린턴도 루인스키 스캔들로 임기 내내 시달렸습니다. 그것도 8년 동안이나. 윤창중이 8일 한미정상회담과 박 대통령의 상하 양원 합동연설 등 워싱턴 공식 일정이 끝나자 다음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귀국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궁금증과 추측을 낳았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궁금증과 추측을 낳았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윤 대변인이 워싱턴 체류 중 자신을 돕던 주미대사관의 젊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성추행은 성폭행이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죠.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미주 여성 최대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는 이날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교포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묻히지 않게 미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기간 인턴을 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조선비즈가 보도 안 한 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어쩌고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 IP를 따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조선비즈의 마지막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윤 대변인은 언론인을 거친 우파 논객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새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극우적 색채와 밀봉 인사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가 이번에 새 정부 출범 70여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번 윤 대변인의 낙마는 방미 성과를 토대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기대했던 새 정부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 새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에도 아주 크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네요. 참나. 자, 중앙일보에서는 조금 전에 미시 USA 사이트에 올라왔던 기사를 기사화했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목은 이대로 묻히지 않게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소식 온라인 통해 퍼져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의 힘이었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전격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를 알려진 미시 USA의 9일 새벽 현지 시간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중 대변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이 글에서는 기사도 제대로 안 쓰냐? 아이고. 이 글에 이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라며 소식을 전했다. 글쓴이는 글쓴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네요. 예, 온라인 중앙일보 반성하세요. 글쓴이는 교포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묻히지 않게 미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며 박근혜 대통령 흠집내기가 아닙니다. 대변인 윤창중이 한 일입니다. 그것도 워싱턴 DC에서 공무수행 중에요. IP 캡처하셔도 되고요.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자님들 이 방에 계시죠?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오신 분들 도와주세요. 라며 윤 대변인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언론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고 미주 온라인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미시 USA 사이트에서는 삭제됐으나 캡처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왜 미시 USA 사이트에는 삭제됐죠? 그게 보수 언론들이나 그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이 온라인을 탄압하려고 드느냐. 사소한 자기에게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충분히 공인에 대한 비판으로 용납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족쇄를 채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윤창중의 대사관 인턴직은 성추행 이 사건이 미시 USA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론화됐을 것이냐? 절대 공론화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방미수행 기자단 사이에서 한때 화제가 됐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일로 끝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미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일하는 인턴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권력으로 누를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넘어갔을 일이에요.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게 바로 정보 유통의 민주화입니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남양유업 사건 이런 것들도 그 폭은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뜨지 않았다면 공론화 됐겠습니까? 삼성 X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삼성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온갖 파워 엘리트들을 통째로 매수하려는 그 매수 기도가 적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 귀족들, 독재자들, 중국이나 북한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땅의 기득권자들은 중국이나 북한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는 권력층에만 들어가면은 무슨 짓을 하든 괜찮으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대한민국 사회는 비록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귀족과 1%의 귀족과 99%의 서민으로 양극화가 진행된 지 오래지만 최소한 정보 유통에서만큼은 민주화가 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잡음의 배경에는 부의 집중, 양극화, 1%의 귀족, 1%의 귀족들의 권력을 영속화시키려는 온갖 노력들, 거기에 저항하는 서민들, 이 구도가 있는 거죠. 세계일보에서는 윤창중 대변인 그 문제의 그 호텔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한번 그 문제의 호텔이 뭔지 한번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에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머문 워싱턴의 윌라드 호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0여 년 역사를 지닌 윌라드 호텔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호텔로 손꼽힌다. 백악관과 가까워 역대 미 대통령 당선자들이 취임식 전날 머무는 호텔로 유명하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 당일 5분여 걸리는 백악관까지 걸어 들어가는 게 관례다. 미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 대통령도
1861년 2월 23일 워싱턴에 도착해 서쪽으로 백악관이 내려다 보이는 이 호텔 2층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호텔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853년 미국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머물렀다고 소개하고 있다. 네, 이런 유서 깊은 호텔에서 우리 윤창중 대변인께서 재미를 보셨네요. 이 윌라드 호텔은 심지어는 로비스트라는 말도 이 호텔 때문에 나왔다. 이게 19세기 무렵 이 호텔에 의원들이 대거 묵었고 그 의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호텔 로비는 늘 붐비면서 사람들로 넘쳤기 때문에 로비에 있는 사람들, 즉 로비스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객실 335개의 스위트룸 41개를 갖추고 있는 이 윌라드 호텔. 객실 요금은요, 세금을 빼고, 세금이 14.5%입니다. 빼고서도 하룻밤에 $299에서 $4,100로 다양한데요. 과연 윤창중이 묵었던 방값은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국내 보도 말고 윤창중 성추행을 처음 알린 미시 USA와 교민들이 말하는 사건 전말 이투데이 뉴스에서 이투데이 뉴스도 처음 들어보는 매체인데 죄송합니다. 이투데이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만은 여튼 이 매체에서 말하는 사건의 전말 한번 봅시다.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설이 처음 알려진 것은 미시 US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다. 9일 새벽 6시 8분 미시 USA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중 대변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며 이 피해자는 행사 시간 중 인턴을 했던 교포 여학생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수만 명이 조회했고 미친 것 같다는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물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변인은 방미 수행단 숙소인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4시간 전인 8일 오전 6시 21세의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변인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윤 전 대변인의 부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 급히 귀국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3시 윤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경질을 발표했다. 그는 정확한 경위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파악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자, 여기 보세요. 한 매체가 어느 매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창중이 마누라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급히 귀국했다고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윤창중이 안 보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겠지. 윤 대변인 어디 갔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청와대 연설을 끝내고 이제 LA 가야 되는데 도대체 대변인이 나타나질 않아.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중에 누군가 얘기했겠죠. 와이프가 지금 뭐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변명을 준비해놨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미시 USA를 통해서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그야말로 은폐 조작을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미시 USA 먼저 한번 봅시다. 한편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미시 USA는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다. 사이트 측이 집계한 회원수는 32만 명 이상이다. 1999년 한 포털 사이트의 작은 동호회로 시작했던 미시 USA는 2002년 11월 독립 도메인으로 본격적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토크라운지, 건강 앤 뷰티, 홈앤푸드,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나누고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미국 한인 여성 사회에서는 절대 다수가 이 사이트를 알고 있으며 현재 생생한 얘기를 듣기 위해 방문하는 한국 거주 이용자들도 많다. 네, 미시 USA의 사이트는 www.missyusa.com
www.missyusa.com missyusa.com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미시 USA는 아주 힘든 이주 과정의 경험을 공유해온 미주에 사는 한인 여성들이 새로운 땅 미국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과 감상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따뜻한 조언들, 또 얘기할 것 없고 풀 것 없는 수많은 고민들을 나누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소개글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요. 정말로 얘기할 것 없고 풀 것 없는 수많은 고민들 중에 한 여성의 성추행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윤창중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던 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단칼에 모가지를 자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미시 USA는 정말 복받을 겁니다. 자, 민주당의 반응을 볼까요? 민주당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전격 경질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0일 김관영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첫 해외 순방이라는 중요 국가 행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로 그동안 불통 인사,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창중 대변인이 업무뿐 아니라 인격 면에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라고 밝혔다. 또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민주당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경질한 과정에 대해서도 한정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 매체에서 윤창중 와이프가 사경을 헤매서 극비 기우겠다라고 밝히게 된 경위도 반드시 좀 밝혀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헤럴드 생생뉴스라고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내는 온라인판인 모양이죠. 이 매체에서는 외신들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단 처음 듣는 매체인데 무슨 듣보잡 매체야. 비즈니스 인사이더. 유명한 매체인가요? 박근혜가 방미기간 중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대변인을 경질했다. 오스트레일리언지. 이것도 듣보잡인데. 박 대통령 대변인 경질이라고 전했다라고 하면서 외신들도 급히 쓰느라고 아마 이런 매체들의 보도만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이건 곧 기다리지 않아도 국제적인 망신은 충분히 차고도 남을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얼마나 두드러대겠습니까?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